이 정도면 우리 가도 돼라고 생각하고 보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땐 변경을 한번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두 달 뒤부터 갑자기 가기 싫다고 오는 거예요. 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맞아. 이거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안녕하세요. 누구나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어쩌다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 나는 이렇게 보냈다인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하기 전에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3살 애기 키우고 있는 윤우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9살, 11살 남자애들 둘 키우고 있는 시우선우 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 일단 어린이집을 되게 보내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접수한다고 한다는데, 두 분은 아이 태어나고 네. 어느 시점에 접수를 좀 신청하셨어요? 저는 네. 빨리 대기가 길다고 네. 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가 네네네. 그래서 조리원 퇴소하면서부터 네. 바로 등록을 했고 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네. 천천히 그냥 알아보면서 했었어요. 저는 네. 보통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보내려고 하기 전에 네. 6개월 전에 좀 인기 있는 데는 네.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때 접수를 미리 했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게 또 워킹맘이면 또 신청하는 기간이 아이가 뭐 두 돌일 때, 세 돌일 때, 아니면 뭐 18개월 전일 때 신청한 분들이 있던데,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직장마다 다르거든요. 네. 진짜 뭐 3개월 만에 바로 네. 일하러 가시는 네. 엄마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많이 봐줘서 2돌까지는 이렇게 집에서 보육할 수 네네네.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18개월쯤부터 보냈던 것 같아요. 18개월 정도? 저는 그때 당시 맞벌이가 아니었는데 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엄청 밀렸어요. 아직도 대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포기를 아예 했고 네. 민간 어린이집 알아봤는데 거기는 대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등록해서 한 18개월 정도에 저도 보낸 것 같아요. 뭐 국공립이 있고 뭐 시립이 있고 뭐 민간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차이점 좀 아세요? 일단 뭐 사립은 진짜로 개인이 운영을 하는 네네네. 거고, 국공립은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기 네.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은 정말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식사도 반찬이 일반 사립은 3가지라면 네. 국공립은 막 4가지, 5가지 반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구가 네. 사립에서는 어쨌건 그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이게 다양하게 못 쓰는데 네. 국공립은 막 엄청 많은 교구들을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오. 그런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오. 가격도 싸고. 아까 인터넷으로 접수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가 혹시 뭐 아이 뭐 그런 홈페이지인가요? 네,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 했었는데, 사실 첫째 때는 네. 접수는 인터넷으로 했는데 원장님이랑 친하면 전화가 슬쩍 와요. 지금 티오 났다. 진짜요? 들어와라 이러면 오.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첫째 있나요? 때는 그랬어요. 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뭔가 기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눈 오거나 비 오는 날에도 그냥 네. 빨리 아기 데리고 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곳 첫 번째로 가까운 곳이랑 가까운 곳. 두 번째로는 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겸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은 온전한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 그쵸, 같은 거예요. 그 원장 선생님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아이를 좀 신경을 덜 써줄 것 같아서 아. 좀 아닌 거. 단독적으로 오. 원장 선생님 네네네. 그 업무만 하시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저는 네. 이제 애가 하나만 키울 생각이었다면은 네. 아마 그냥 국공립을 무조건 해서 어떻게든 막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저는 애를 둘을 처음부터 키울 생각을 이제 하고 계획 네.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집이 가까워야 됐어요. 그쵸. 둘을 가깝네요. 케어를 네. 하려면 어쩔 수가 없고, 네. 두 번째는 그 포털 사이트에 그 대기 이걸 걸어놓을 때 네. 가장 많은 대기가 걸려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가장 좋은 데거든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네네. 진리잖아요. 줄 서 있는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로 그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상 방문해서 화장실 상태, 뭐 위생 상태, 선생님들이 또 어떤 마인드 이런 거는 좀 안 보셨어요, 두 분? 저는 저희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네. 어린이집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너무 많으면 네. 그런 것들 가서 환경을 보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네. 있었을 텐데, 저는 어린이집이 이제 모자르고 인기 있는 데 너무 인기가 많고 없는 데는 또 사람들이 안 가면 거기 네. 분명히 이유가 네네네. 있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선택을 이렇게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는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많은
많이 발품 팔았어요. 오. 여러 군데 네. 가보고 실제로 가면은 몸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오. 신기하게도. 상담하시잖아요. 네. 하면은 원장 선생님 마인드가 다 다른 거 느껴지고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오. 또 환경이나 시설 같은 것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네. 너무 달라요. 막 위생 상태가 좀 그렇죠. 애기들을 막 무릎 밟고 하는지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직접 발품을 팔아봤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그러면은 되게 주위에 많이 있나 봐요. 네, 선택을 저희 할 수 주변에는 있는 많았어요. 게. 민간 어린이집이 네. 많았어요. 가정도 많고.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불안감 없었어요? 있었죠. 어. 첫째는 거의 일주일 넘게 울었어요. 오. 둘째는 웃으면서 바로 그날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첫째는 일주일 울더라고요. 오.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저희 네. 애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반대로 잘 다니다가 네. 한두 달 뒤부터 갑자기 가기 싫다고 막 우는 거예요. 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맞아. 이거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네. 보내지 말고 다시 가정보육을 할까? 이 생각했는데 네. 주변에서 해주는 말이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애기가 어느 순간 적응해서 안 운대요. 맞아. 그걸 견뎌야 된다고. 네네. 맞아.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음. 기다리느라. 그러면 일단 저 이제 어린이집을 딱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 하루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이집 아마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네네. 특별히 이제 뭐 한 4세, 5세쯤 되면 그때부터는 뭐 영어 수업이라든지 네. 뭔가 뭐 수학, 미술 이런 네. 다른 수업이 붙기는 네네. 하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9시에서 9시 반에 딱 들어가면 등원을 하면 그때 이제 조금 놀다가 10시쯤에 오전 간식을 먹어요. 오전 간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놀이 활동 12시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거의 모든 일과가 끝난다고 보면 오전에? 돼요. 네, 오. 오전에 뭐 산책도 밖으로 네네네. 나가고 교구 활동도 하고 다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1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시 반쯤부터 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요. 한 3시까지. 그러고 나면 또 3시 이후에는 그냥 자유놀이가 이제 하다가 네네. 엄마들이 이제 한 명씩 데리러 오는 거죠. 하원 네, 때? 4시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 같으세요? 너무 꿰차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주위에서 오. 듣는 얘기 너무 많고 오. 경험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중간에 좀 변경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좀 궁금해요. 저는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집을 애가 한번 적응을 하면 네. 이거를 변경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가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적응을 시켜야 되고 그치. 환경 그게 이제 엄마 힘들지. 입장에서는 되게 서로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근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졌을 때 먹는 거 그렇게 이제 막 기저귀 같은 부분 보육적인 그런 기본적인 해결을 잘 안 해주는 데는 네. 의심이 되는 거죠. 엄마가. 오. 이건 아니지 않나. 아이한테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럴 때 진짜 바꾸고 싶죠. 오. 바꿔야죠. 그럴 때는. 중간에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네. 참았어요. 다른 어린이집 가려면 또 맞아. 그 어린이집 가고 싶은 데가 티오가 나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맞아, 또 맞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적응시키기가 일단 너무 힘드니까 그거에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애기도 힘드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정도도 있고 근데 저는 막 이게 막 핥혀서 막 이럴 때 애기가 뭐 네. 좀 이렇게 네. 다쳐서 오는데 그거를 막 안 해주고 네. 그럼 엄마 입장에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막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럼 혹시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한 가지만 좀 이렇게 사실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거는 네.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서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하기 위해 보내는 거잖아요. 어쨌건. 근데 에피소드가 사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일상인 거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안 돼. 그쵸. 저는 있어요. 아, 저도 있어요.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이제 애가 일주일에 한 2-3번은 응가가 한 채로 나오는 거예요. 기저귀에. 어. 그것도 오래된 응가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두 번이면 저도 선생님이 못 보셨구나 했을 네. 텐데 이게 너무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나왔는데 또 그 오래된 응가 같은 게 기저귀에 있는 거 네, 나오자마자 네, 확인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잠깐 가야 돼서 애 기저귀를 좀 갈고 가고 싶다 했어요. 원장님이 애를 딱 눕혀서 기저귀를 가는데 진짜 막 처녀들이 가는 수준으로 기저귀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막 서투르게.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되게 충격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행적들을 막 살펴보니까 막 식판 사진도 반찬이 너무 허술했고 막 애들도 너무 이제 없었던 것도 좀 신경이 그치, 쓰이긴 그치, 했었는데 아 이런 게 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이제 바로 옮겼었죠.
저는 이런 거는 아니고 좀 네. 감사했던 거예요. 오. 제가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데 네. 하원 시간 다 됐을 때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아기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퇴근 시간이 다 네네. 6시에 문 닫는데 코로나라서 그 선생님이 언제 올 수 있냐고 막 재촉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늦게 갔어요. 그 시간 넘어서 남편이 그것도 데리러 갔어요.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까지 혼자 남아서 야근하시면서 저희 애를 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천사. 감사했었어요. 이 자리로 이렇게 한번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감사하다는 한번 해주세요. 네. 담임 선생님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특별히 좋은 것도 못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하네요. 좀 많은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저희 친척 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저는 가장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곳이랑 원장 선생님 견입 안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보니까 많이 이제 적어지더라고요, 그 목록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직접 가보는 거예요. 네네. 가서 환경이나 위생, 뭐 시설 같은 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꼭 가서 원장 선생님이랑 대화 많이 나누면서 이제 마인드 같은 것도 확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한테 저희 아이한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는 분이 누구냐고 한번 여쭤보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랑 꼭 얼굴 마주치고 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보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애를 케어해주니까 직접.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라고 그 말씀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좀 급해지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우리 애 가도 돼라고 생각하고 보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땐 변경을 한번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천천히 급하게 막 보내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인들이 많아서 그 동네 수소문을 막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좀 사교성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은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주위의 어린이집 정보를 꼭 들으셔야 돼. 진짜 저도 원장님 마인드도 좋고 시설도 좋고 담임 선생님 되게 좋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별로였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그 실체는 소문들이 나면 이제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같이 막 나잖아요. 그거를 좀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이 뭐 어느 정도는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누구나 편하게 시청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어쩌다 엄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